sum, max, min, count 있는 거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 복붙해서 가지고 와 보시는데 생성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어려워요. 밑에 뭐 가장 고액 연봉 뽑고 사원 수출력하고 큰 사원 이런 거는 진짜 카운트 쓰고 맥스 쓰면 끝나요. 근데 테이블을 어떻게 만들지가 제일 어려운 것 같고요. 이게 사실은 진짜 중요하죠. 어려운 게 기술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필요한 거가 두 개란 말이에요. 부서라고 하는 거랑 사원. 제로베이스에서 그냥 시작을 해보자고요. 사람이 지금 사원이 3명일 거예요. 우선은 홍길동 이거 3명. 3명이 있고 그 사원 3명에 이름이 지금 다 들어있네요. 그래서 필요한 데이터들을 나열을 해볼게요. 이름과 연봉과 부서 그 정도로 지금 함축했죠. 이름, 연봉, 부서. 네. 각각이 이런 데이터들을 지금 가지고 있는 셈이죠. 현실에서부터 와보자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데이터를 내가 엑셀로 이제 치듯이 만들어 보겠다는 거예요. 엑셀처럼. 그럼 만들 수가 있겠죠. 엑셀처럼 하면은 위쪽에다가 데이터베이스 쓰듯이 이름 넣고 연봉 넣고 부서는 표에다가 작성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에 이제 1번 사람, 2번 사람, 3번 사람 A, B로 합시다. 얘가 A고 B고 C로 할게요. 그래서 A에 대한 데이터, B에 대한 데이터, C에 대한 데이터가 쭈르륵 작성이 될 거예요. 이렇게 쓰면 되는데 데이터베이스 설계 관점에서 또 한번 보자고요. 여기에 중복되거나 아니면은 연관되지 않는 그 칸이 있을까 그런 거를 좀 보자고요. 이게 정규화랑은 약간 다른 느낌이고요. 중복을 좀 줄이자는 의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ABC만 있으면 너무 적기는 하지만 그래도 적어보면은 예를 들어서 얘가 홍보고 똑같이 해볼까요? 얘가 홍보고 기획이죠. 그럼 홍보 기획이라는 이 데이터들이 여기 들어있는데 여기에 지금 홍보라고 하는 것과 기획이라고 하는 이 데이터, 이 칼럼. 얘가 중복이 많이 돼요. 중복이 되고 이런 좀 사원도 그림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부서별로 막 누구누구 있고 한 거, 트리가 그려져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해 보셨을 때에도 하나의 부서라고 하면은 이 가지가 갈려요. 이쪽, 왼쪽이 예를 들어 홍보가 되고 오른쪽이 기획이 되잖아요. 그래서 부서라고 하는 데이터는 갈라야 돼요. 그런 느낌으로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게 층위가 좀 달라요. 해서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다가 다 넣는 건 별로 좋지 않아서 부서를 따로 뗄 겁니다. 따로 뗀 거예요. 부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네모를 하나 더 만들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남은 거는 자연스럽게 DB가 되겠죠. 이거 좀 치우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한 개의 데이터베이스, 두 개의 데이터베이스 하나 둘 해서
떨어뜨려서 만들어 보면은 이쪽이 사원인 거고 여기가 부서인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사원과 데이터베이스를 나눴으니까 이 각각에는 무조건 키가 하나씩 들어가요. 3명이니까 1, 2, 3 아이디 넣을게요. 얘도 아이디가 있다는 소리예요. 홍보랑 기획은 2개니까 2개가 들어간 셈이고요. 각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의 데이터를 나타내주는 등록 일자가 하나 필요한 겁니다. 여기 레그 데이터를 넣을 거예요. 이거는 데이터의 등록 일자. 그래서 아이디와 레그 데이터는 거의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칼럼들이에요. 2개가 뭐라 이렇게 들어가 있겠죠? 그러고 나서는 이름이 들어가면 되고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부서명 가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했을 때 여기 홍보 들어가고 기획 들어가면 됩니다. 이름은 얘가 이제 뭐 ABC로 이렇게 이름 A, 이름 B, 이름 C가 있는 저기로 가르고요. 근데 가른 다음에 끝나지가 않는 거죠. 결국에 내가 현실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이 한 사람을 봤을 때는 연봉, 이름, 부서가 같이 이렇게 엮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볼 때는 하나로 봐야 된다. 해서 조인을 걸어줘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요 사이에 조인이 필요하다는 소리고 그 조인을 위해서 키를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요 부서의 아이디랑 엮을 여기에 부서 아이디 같은 걸 이렇게 넣고 그거에 맞게끔 아까 홍보 기획했으니까 1, 1, 2 이런 식으로 하나 칼럼 새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끼워주는 거죠. 사원에다가 끼는 거예요. 어떤 거를 메인으로 할지는 그때그때 좀 달라요. 사원을 메인 할 수도 있고요. 부서 메인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판단해야 돼요. 뭐 답이 없네요. 이제 조인키 만들어 주셨으니까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이거대로 만들면 돼요. 그럼 여기에 필요한 각각의 칼럼에 필요한 데이터 타입을 정해줘야겠습니다. id는 int 하면 될 거고 얘도 int 하면 되고 레그 데이터는 이제 데이터 타임 부서명의 뭐 차형 문자니까 차형 같은 걸로 쭉 찍어주고 요 포리언 키에 해당하는 부서 아이디에다가 int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야 int끼리 연결되니까. 풀에 PK 넣어주고 PK. 그 다음에는 이제 칼럼 명을 뭐로 할지 명확하게 지정해주면 돼요. 영어로 보통 하거든요. 아이디의 레그 데이터 이름을 네임 쓰시면 될 것 같고 부서 아이디를 부서를 뭐로 하죠? 디파트먼트라고 하죠 보통. 그러면은 디파트먼트 DPT ID 구분하기 위해서 I를 대문자로 썼어요. 이렇게 DPT ID 넣어주고 이름 넣어주고 부서 쪽에서의 부서명은 부서 입장에서 그냥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네임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디파트먼트 네임 이렇게 쓰셔도 되고 이 칼럼이 네임 그 하나의 테이블 안에서는 칼럼 중복이 안 됐잖아요. 이름이 이거는 다른 테이블이거든요. 그래서 네임 쓰셔도 돼요. 내가 구분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런 부분들은 회의하는 거죠. 회의 놓고서 어떻게 할지 정하면 되니까. 조인키 만드는 게 나름 핵심이에요. 이 친구.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해서 만들어 보자고요. 그게 요 개념이에요. 2개를 나눈 거예요.
데이터베이스를 A6로 하나 놨네요. 그러면은 그 세 줄 있잖아요. 세 개 세팅하는 거. 그거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이렇게 세 줄. 놓으면 되고. 그 다음에 부서부터 보자고요. 그 부서를 크리에이트 할 겁니다. dpt로 합시다. 그러면 이 크리에이트 테이블에 내가 홍보랑 기획을 넣을 거야 라고 문제에서 알려주고 있지만 그 외에 아이디나 레그데이트는 알아서 넣는 거예요. 프라이머리 키 어토 인크리먼트 정도 넣어주시면 깔끔할 겁니다. 그리고 레그데이트는 데이트 타임이죠. 난널 해야 돼요. 등록 일자가 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난널 넣어주시는 거고 뭔가 비워도 되는 것들은 그냥 그대로 가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에다가 이름을 적어줘야 되는 건데 뭐 dpt 네임 정도로 해볼게요. 얘는 차면 되겠고 20자는 충분해요. 그리고 비면 안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사원도 그런 식으로 만들어 보시면 돼요. 사원은 EMP, 인플로이의 앞에 따서 EMP라고 할게요. 얘도 그럼 ID, int, primary key, auto increment, regdate 똑같이 난널 줄게요. 사원 쪽에서의 이름이 네임으로 할게요. 네임 이름도 비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 줄게 이제 dpt id int 이거 비워도 될까요? 안 될까요? dpt id가 포리언 키로 쓸 건데 얘한테 올 거라서 이게 pk라서 비는 일은 없을 거예요. 이렇게 오잖아요. 근데 그 포리언 키한테 난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조건은 없어요. 포리언 키. 프라이머리 키는 필요하고. 그러니까 줘도 되고 안 줘도 돼요. 결론은. 난널을 주시면은 이게 기본으로 널이 안 되니까 int의 기본값인 아마도 0이 들어갈 거예요. 뭐 아마 잘 안 넣게 돼요. 근데 난널 안 주시면은 int 쪽에 이제 그냥 널이라고 해서 요런 거 보셨잖아요. 얘가 들어가겠죠? 그 칸에다가 이 둘의 차이가 나중에 나기는 해요. 얘는 어쨌든 숫자고 이건 없는 거라서 그거에 대한 거는 처리를 하시면 돼요. 근데 그 차이가 있다. 넘어가도 될 것 같아 지금은. 그래서 요거 실행하고 요 두 개 실행하면은 아하 어디서 에러가 났군요. 잠시만요. 여기 콤마를 안 찍었네. 콤마 같은 거 잘 찍어주세요. 예, 잘 만들어진 것 같고요. FK를 DPT한테는 안 만들어도 될까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EMP ID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있는 아이디랑 여기랑 엮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EMP ID. 이거는 제가 안 썼어요. 근데 이제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는 고민해 보면 돼요. 둘을 엮는데
그 한쪽에만 포리언 키 있으면 되겠죠. 그 하나만 엮으면은 두 개가 다 나와요. 서로 이렇게 역으로, 그러니까 상호 엮을 필요는 없어요. 그런 점도 있고, EMP 테이블을 좀 메인으로 해가지고 EMP에다가 DPT나 또는 나중에 다른 테이블이 또 생기면은 그거를 사원을 기준으로 내가 데이터를 선별하는 것이 편하겠다 싶어요. 그러면 이제 EMP한테 포리언 키를 다 모아주도록 할게요. 지금은 딱히 어떤 거를 메인으로 해야 되는지가 명확하진 않은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주문은 되게 명확하거든요. 주문 테이블 생각해 보시면 얘는 무조건 주문한테 걸어줘야 돼요. 이 회원한테 걸어봤자 의미가 없었죠. 주문이 막 여러 개가 있고 복수도 있고 복수계 데이터, 복수계 회원이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에다가 회원을 기준으로 깔은 거는 의미가 없었어요. 이게 그래서 상황 따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인서트 해줘야죠. 인서트 넣어줘야죠. 부서에 홍보랑 기획글 넣어주세요. 레그 데이트는 now로 주시면 돼요. dpt 네임은 홍보 이렇게 하면 하나 홍보 들어가죠. 홍보랑 기획 요 인서트를 해줘야 됩니다. 아래와 같은 결과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아이디는 넣으면 안 되죠. 아이디는 알아서 들어가죠. 오토 인크리먼트가 정말 편한 친구예요. EMP에도 set regulate now로 맞추고 네임에 아까 홍길동이었죠. 콤마 dpt id에 홍보가 1번이잖아요. 그 1번 넣어주는 거예요. 인서트 할 때에 어떤 번호냐인 거는 그러니까 직접 계산해서 넣어야 돼요. 홍길순 걱정인데 지금 제가 빼먹은 게 있는데 아무도 말씀 안 해주셨네. 연봉 빼먹었는데요. 연봉 넣을 데가 없는데 연봉 넣어야죠. 네, 이미 만들어 놨어요. 그 크리에이트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냥 일단 넣죠 뭐. 112 넣으면 되죠. 이 상황입니다. 제가 넣고 나니까 이렇게 됐어요. 연봉을 여기다 넣어주죠. 여기 사이다가 알터 해가지고 넣어야 되죠. 아니면 귀찮다 그러면은 그냥 다시 요 위에서부터 다시 쪼개하고 내려오면 돼요. 크리에이트 다시 만들고. 근데 이 상황에서 그대로 해야 된다 하면은 알트 테이블 EMP에서 add 칼럼이었어요. 연봉을 셀러리라고 보통 하네요. 셀러리로 할게요. 인트고요. 낱너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after name 추가할게요. 낱너리니까 0으로 채워지겠죠. 이렇게 되겠죠. 0 채운 다음에는 그 각각한테 좀 넣어줘야 돼요. 업데이트죠. 인서트 아니고 업데이트 EMP에 set
얘가 5,000, 5,000, 4, 5,000, 6,000, 4,000 넣읍시다. 그러면은 set 셀러리 쪽에다가 5,000을 넣을 건데요. 홍길동한테 아니다. 우리가 아이디를 아는구나. 그러면 아이디가 더 편하겠다. 6, 4, 3, 2 이거죠. 이러시죠. 이렇게 하나하나 업데이트 하면은 셀렉트 했을 때 결국에 오는 거죠. 만들 수 있으시면 됩니다. 이 테이블을 만들었죠. 홍길동의 홍보에 5,000이고요. 그 DAPT ID 해가지고 홍보랑 기획을 구분했습니다. 40분까지 해보세요. 분 3시
DPT랑 EMP랑 두 개 있는 상황에서 사원 수를 출력을 하려고 하면은 사원 수는 EMP에 전부 다 몰려 있네요. 그래서 사원 수가 요거니까 여기에 카운트만 해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 끝나겠습니다. 3명. 그렇지. 사원수 중에 가장 큰 거를 출력을 하는 거는 맥스긴 한데 맥스로 뭘 넣어야 될지인 거예요. 사원 번호라고 하는 거는 요 테이블의 아이디에 해당한 거예요. 다들 뭐 이렇게 문제는 없었죠 여기. 그때 이제 사원 번호 아이디 그 집계함수에는 칼럼 주는 거예요. 3이 나오거든요. 반대로 이제 가장 작은 번호 민 넣으시면은 1 나와요. 이런 식으로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 지금 조회하는 거에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가장 고액 연봉은 맥스의 그 샐러리가 고액 연봉인데 이게 EMP 테이블에 있습니다. 찾을 수 있겠죠. 쿼리들 보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았죠. 복잡하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요거 말하는 거였어요. 이걸 써볼 수 있는가? 이거의 의미를 지금 잘 알고 있는가? 입니다. 그러면은 얘는 1년치 고정 지출이라고 하면은 회사 입장이잖아요. 샐러리가 1년간인 건데 연봉이 1이니까 이제 샐러리가 보통 월급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거는 그냥 따지지 말고요. 요거를 더하면 돼요. 저거를 다 더하면 그게 1년치 고정 지출이 되겠죠. 그래서 sum 샐러리 이렇게 넣으시면은 오른쪽에 저기 15,000 나오죠. 뭐 1억 5천이겠죠. 그게 고정 지출인 거죠. 우리가 바라는 그 데이터 있잖아요. 이런 거. 이게 컴퓨터 입장에서는 그냥 더한 게 다죠. 그거에 맞게끔 우리는 컴퓨터를 잘 쓰면 되는 것 같습니다. 요 쿼리들을 알려주시면 되는데 이단 문제부터 이제 부서별이 붙어요. 부서별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공부랑 기획인 건데 걔네들을 따로 보겠다는 거죠. 그룹 바입니다. 그래서 뭐뭐별로 구분해가지고 각각의 합계를 내세요. 각각의 평균을 내세요. 등등의 노래들이 이제 많이 있을 겁니다. 문제 푸시거나 할 때도 나오고요. 그때 필요한 게 그룹바이예요. 그룹바이가 그러면은 부서별로 나눴고요. 그 다음에 부서별로의 이제 지출은 합이니까 합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합할 때 그 겹쳐 있는 거잖아요. 겹쳐 있는 것들을 알아서 연산한 다음에 결과를 내줍니다. 이 그룹바이 해가지고 합하고 하는 것들이 엑셀에서는 못 본 것 같아요. 엑셀은 그냥 우리 이렇게 해놓고 썸 찍고 이렇게 한 다음에 뭐 A1부터 A10 이런 식으로 하죠. 그러면은 이게 면에다가 이만큼 찍은 거였던 것 같습니다. 찍으면 결과 딱 나오고 그 개념이랑 뭐 다를 바는 없는데 그룹 바이가
엑셀에 저희가 있긴 하거든요. 그 이렇게 깔때기 모양 쓰시면은 걔네가 나뉘잖아요. 네, 한번 봅시다. 엑셀에 그 필터 요거 있잖아요. 요거. 이 친구 이거 되게 유용하지 않습니까? 이 필터 쓰면은 모아가지고 그것만 딱딱 모아주는데 겹치진 않네요. 얘도 생각해보니까 이게 좀 나열은 해주는데 그러니까 겹쳐서 연산해서 결과를 내주는 거는 DBMS가 가지는 또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 거. 그 나머지는 구할 수 있죠. 부서별로니까 그룹 바이만 합치고 위에 거 넣어주면 돼요. 한번 해보세요. 답지가 어차피 있으니까 답지 체크하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요 부서별로 가는 게 DPT ID로 하면 되는데 요거 부서별로 하는데 여기 부서명까지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조인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요거 하나 하고 좀 쉬었다가 밑에 것도 하죠. select all로서는 뽑아볼게요. 자, 여기에 요거별로 그 모읍니다. dptnum id 부서명이 없어요. 부서명을 조인해줘야 돼요. 조인을 해주시면은 dpt on 얼라이어스 합시다. 요거 E, 요거 D 그러면 E에 dpt id죠. 그거랑 DID 이렇게 엮어주고 그럼 옆으로 쭉 나오고 여기서 부서명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와 같이 가시면 돼요. 부서명 있는 거를 조인만 해주면 이제는 거의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만든 다음에 찾는 거예요. 부서명도 찾고 회원 리스트 찾고 여기에서 부서별이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그룹 바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룹 바이 들어갈 때 DPT 네임을 하셔도 되고 DPT 아이디를 하셔도 되고 해요. 요것도 같고요. 네임을 넣으셔도 같아요. 똑같아요. 뭐를 기준으로 하냐는 뭐 날리는 사람이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부서명까지 내가 채웠으니까 그 좀 깔끔하게 이런 거 아이디랑 레그데이트는 굳이 볼 필요가 없다 했으니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줄여서 그 사원을 보면은 여기 네임 사원 부서명부터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은 DPT 네임 사원 네임 평균 연봉은 여기 샐러리 그 백틱이 빠져도 괜찮기는 해요. 최대한 써주자는 거였어요. 맥스의 샐러리 민의 샐러리 사원 수는 카운트하면 되죠. 올 하면 될까요? 올 하면은 부서별로 알아서 나눠요. 그러니까 그 홍보기획이 2가 나오거든요. 잘 됩니다. 근데 이게 좀 불완전해요. 우선은 사원은 리스트가 안 나왔어요. 이게 그룹 바이 하면 대표격만 나오기 때문에 이 안에 숨겨져 있죠. 이 겹쳐 있는 것의 데이터들을 어떻게 그래도 요 수면 위로 끌어올려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거가 있으면 좋겠네요. 이거 안 되면은 다 나눠야 되니까 그룹 바이 못하고 그래서 찾아보니까요 그런 함수가 있더라고요. 이게
그룹에 있는 데이터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다 더해서 보여줘요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룹 컨캣입니다. 찾아봤어요. 찾아보기 전에는 전혀 저도 몰랐던 함수고 본 적 없어요. 근데 구글에 있더라고요. 막 찾아봤어요. 이런 게 혹시 없을까? 요즘엔 아마 더 잘 찾아줄 거예요. 특히 AI가 이런 거 기가 막히게 찾아요. 그러면은 갖다 쓰면 됩니다. 하고 카운트 올은 선수고 여기다가 그 얼라이어스 붙여주면 또 깔끔하게 나오겠죠. 하나하나. 아마 답지는 그렇게 돼 있는 것 같고요. 그 샐러리 쪽에가 이렇게 나오네요. 이게 에버리지를 연산하면서 데이터를 소수점으로 잡았어요. 소수점 잡는 건 좋아요. 이 친구. 그래야지 유실이 덜 되죠. 혹여나 뒤쪽에 소수점 이하는 잘려도. 그 얘가 0000 나오는 건 너무 길어요. 소수점을 아예 잘라버려도 되고 아니면은 한 둘째 자리까지 남겨야겠다. 이런 걸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럼 아까 전에 우리 라운드 같은 것도 있었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잘라내는 그 함수가 하나 있는데 트룬케이트가 또 있어요. 트룬케이트. 트룬케이트 사용하는 방법은 대삼을 여기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숫자겠죠. 요 뒤에 쓰는 콤마 찍고 뒤에 쓰는 거는 소수점 몇째 자리까지 자릿수예요. 까지 보여주겠다 그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얘가 첫 번째 자리까지 보여주려는 소리고 자르는 소리예요. 트룬케이트 의미가 자르다예요. 삭제하다. 0으로 하면은 이제 소수점 뒤를 아예 잘라요. 요거는 그 라운드나 플로어 같이 반올림이랑은 좀 다른 개념이에요. 연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르는 거라서 2까지 하면은 둘째 자리까지 나오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보는 거를 조절할 수 있고 꽤 많은 함수들이 여기 탑재되어 있더라고요. SQL에.